이번 제10강에서는 예고한 대로 최종현 사장학의 하이라이트인 수펙스 추구 경영에 대한 방법론을 다루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최종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연수원 조직을 통해 계열사 사장을 비롯한 각급 경영자들에게 습득토록 하였으며 직접 그 진도를 확인하고 경영자 인사관리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들의 자질이 괄목하리만큼 향상되는 것은 분명한데 기대한 만큼의 폭발적인 이윤급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SK 경영법은 경영자의 수신교과서 아니냐는 농담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니까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한 글로벌리제이션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나면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이 열리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승자독식의 무자비한 무한 경쟁이 기업 환경으로 닥쳐온다는 것이었죠. 수신통에 어지간히 몸을 만들었으니 이제 전쟁터에 나가 전리품을 챙겨올 때가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이며 승자독식이라면 인류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는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수펙스 추구 경영입니다. 인류 기업, 즉 엑설런트 컴퍼니를 넘어서려면 슈퍼 엑설런스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고치를 목표로 하면 높은 장애 요인이 드러나고 이를 제거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폐기로 도전하여 창의력, 집단 시너지의 융합 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발적, 의욕적 브레인 인게이지먼트를 수펙스 추구 활동이 촉발하는 구조입니다. 수펙스 추구는 말로 하기는 쉬우나 실행 단계에서는 지루하고 막막한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난 구성원 에너지의 집결이 필요하기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까닭에 경영과제 모두에 대하여 수펙스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의 엄선된 중점 과제, 즉 이를 해결하면 회사의 이윤급 대화에 획기적인 질적, 양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도전합니다. 상품별, 사업별, 과제별로 이윤급 대화 단위 프로젝트화하여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처리 5단계, MPRST 조직운영법, 캔 미팅 등 합의된 방식에 따라 추구합니다. 성공한 수펙스 추구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그 공원 이익을 프로핏 쉐어링 개념에 입각하여 과감하게 시상합니다. 수펙스 추구상은 그 심사 기준과 심사 과정을 잘 설정하여야, 즉 프로젝트 선정에서부터 추구 과정에 있어서의 폐기를 평가하고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여부를 심사하여 통상적 방법에 의한 성과와 참여하며 구성원 간의 자발적 협동에 의한 시너지가 잘 활용되었는가, 성공 체험이 조직 내 선순환의 영향을 형성하여 공헌하였는가 또한 평가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통상 상여금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모의 시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상의 규모를 바꿔라. 앞선 강의에서 엑셀로드 박사가 에볼루션 오브 코어퍼레이션 연구 통해 찾아낸 기여 변수 꼭 기억하는 분 있나요? 이 처리를 빈틈없고 야무지게 어디선가 보았던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폐기의 정의를 내릴 때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수펙스 추구를 해야 할 만큼 이윤급 대화의 핵심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였다면 먼저 이 과제를 이익 단위로 정의하여야
즉 주어진 일을 개인 또는 조직에게 부여된 업무 분장대로 파악하고 각기 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외연하여 최소한의 이익 단위가 되도록 덩어리로 만들어 정의하는 단계, 이 단계를 입체적 로케이션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태스크포스 조직의 규모와 인력 충원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KFS 추출 단계인데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을 때 얻게 되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퀄리티, 카스트, 스케줄 세 가지 키 팩터 포 석세스에 유의하여야 프로젝트의 로케이션과 연계하여 이 세 가지 KFS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고구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캐어낼 고구마 줄기를 찾아내는 것이 서브 KFS 추출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다음 단계와를 오가는 지루한 트라이얼 앤드 에러가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KFS 또는 서브 KFS가 찾아졌으면 이의 스펙스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론적 최대치 또는 최소치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이 달성 가능한 최고치를 목표로 이렇게 찾아 정한 스펙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단계에서 파악되는 장애 요인은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 되는데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패기 있게 수행하면 캔미팅 등을 통한 집단지성의 시너지, 자발적 의욕적 분의 활용, 나아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스펙스 추구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서로 다른 조직으로부터 사출한 다양한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태스크포스 조직이 MPRST 형태의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 조직 내 벽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 조직 간의 자발적 코오디네이션을 프로젝트 조직 내의 협동으로 바꾸는 유기적 조직 운영법입니다. 상품별 스펙스 추구를 할 때는 의당 M은 해당 상품의 마케팅 전문가, P는 생산 전문가, R은 연구개발 전문가로서 각기 프로젝트에 어사인된 인력이며 S는 지원 기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파견된 인원, T는 이 프로젝트 책임을 맡은 최고 경영층 임원이 과제별 스펙스 추구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로케이션 파악에 따라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상품으로 의지할 때 생기는 기능에 따라 MPR 역할이 정해지게 됩니다. 스펙스 추구를 위한 캔미팅은 포커싱된 목표 추구를 위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시너지 발현의 현장으로서 의욕, 관리 역량, 자발적 코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회기 등 구성원의 자세, 즉 모든 동적 요소를 함양하는 용광로가 성공한 스펙스 추구에 대한 보상은 각 구성원의 캔미팅 기여도에 따라 캔미팅 참여자 간 합의에 의해 배분됩니다. 여기까지 스펙스 추구의 방법론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스펙스 추구 사례를 통해 전체 세션 시리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